원래 얘는 약간 시옷을 느끼하게 읽으라고 문법 시간은 가르쳐줘요. 이렇게. 마잘할 읽겠죠.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미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전 운문 잘 하는 법. 이거는 한 분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촬영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구독 먼저 해주시고, 제발 구독 먼저 해주시고,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어. 나 이런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꿀팁 없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거의 다 반영되어서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까 뭐 자료도 올라갈 거고 뭐 요청해 주시면 다 거의 다 반영된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고전 운문 잘하는 법 얼른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고전 운문 잘하는 법은 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단계는 요거. 정확히 말하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요 정도예요. 이게 그냥 보기를 멈춰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뭐만 하냐면 보고 나서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의 내용은 보통들 이래요. 아는 작품이면 또 내가 외웠던 걸로 풀고, 모르는 작품이면 뇌정지 오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최소한 읽어라. 그게 문제풀이 상황이든 아니면 공부하는 상황이든 읽어야 뭐라도 된다 하는 게 1번입니다. 1번 읽을 수 있는 상태가 그냥 되라 하고 끝나면 되게 무책임하니까 이따가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단계별로 준비했으니까 그 내용도 간단하게 볼게요. 1번 읽기가 됐다면 2번이 필요할 거예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읽었지만 뭔지 모르겠다 하는 순간들에 분명히 도달하게 될 테니까. 두 번째는 어휘 암기예요. 이건 많이들 강조하는 내용인데 필수 어휘를 암기해줘야 돼요. 이 필수 어휘 암기는 해석에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모든 내용을 고전문을 읽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건 환상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다만 중간중간에 아는 어휘들이 보여서 그걸 위주로 내용을 모아서 대충 나름의 결론을 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여러 자료들, 해석의 거점들을 확보하는 일이 필수 어휘 암기인데, 이것 또한 이따가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약간의 대략적인 주제의식 알기. 논문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고전 논문은 진짜 쉬운 거야. 처음에 공부하기가 어렵지 나중엔 엄청 쉽다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 내용들의 근거를 본다면 요것 때문이에요. 주제의식이 다양하지 않아서. 되게 고전 논문이라는 건 관습의 산물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어떤 내용을 창작할 때 남이 쓴 내용이 있거나 남이 먼저 한 게 있으면 그걸 피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런 저작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좋은 걸 썼어요. 그럼 그걸 베껴서 또 써요. 혹은 중국에서 유명한 문학이 있어요. 그걸 베껴서 조선에서 써요.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베껴 쓰기가 기본이라 주제도 굉장히 관습적이라는 거죠. 관습적이라는 건 그냥 돌고 돈다, 돌려 쓴다 하는 건데, 대략적인 주제의식이 뭔지는 알아야 그 대략적인 틀 몇 개를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작품을 만났어요. 그럼 그 주제의 틀에 끼워 넣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3단계. 대략적인 주제의식이 뭐가 있는지 또 이따가 조금 소개해 볼게요. 4단계는 요 4단계랑 5단계를 그냥 취향껏 바꿔가면서 해도 되는데, 저는 요렇게 추천할게요. 요렇게 필수 작품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EBS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조금 더 이상적으로 좀 맞는 공부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왜냐면 필수 작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작품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작품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EBS 연계 작품을 보면 EBS 연계 작품 중에는 필수 작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작품들도 많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필수 작품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 작품이랑 비슷하다. 이거 그 작품이랑 이런 면에선 비슷한데 이런 면은 좀 다르구만. 조금 더 깊은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주의적인 말일 수가 있는 게, 이 5번을 강조하는 이유와도 연관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일단 EBS 연계 작품은 공부의 대상, 실력 향상 도구예요. 일단 어차피 고전 논문 공부할 거면 EBS 연기 작품을 해라가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뭐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동안은 EBS 연계에서 고전 논문이 다 연계됐지만 최근에 관동별곡 같은 것도 연계 안 되지 않았냐, 이거 EBS 연계만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들겠지만, 올해 수능은 난이도가 낮을 예정이라고 제가 감히 예상할게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서 난이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난이도가 낮을 예정인 걸 출제자가 알고 낸다면
고전운문은 연계돼요. 고전운문에서 연계를 빼고 뭐 다른 시도를 한다. 그건 난이도를 높이려는 시도겠죠? 근데 올해 수능은 난이도가 낮게끔 시도를 할 거고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시도 자체는 낮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고전운문은 연계로 나올걸요? 공부의 대상과 실력 향상 도구로서 무조건 활용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나올 거니까 믿고 좀 더 깊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5번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건 4번 필수학분 공부하면 뭐하나? 어차피 여기서 나올 건데. 이런 생각이라면 5번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얘를 먼저 하고 얘를 공부하는 게 좀 더 국어인이 되긴 그게 낫긴 하죠. 근데 좀 실질적으로 한다면 5, 4가 좀 더 맞겠네요. 근데 여기서 고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중요도 고려 X. 어차피 실력 향상 도구로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거라 지금 난 고전운문 너무 잘하는데 뭐가 나올지만 궁금해. 그러면 여러 강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중요도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실력 배양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도 고려하지 말고 다 하세요. 다 하는 걸 추천합니다. 교재. 어떤 교재로 하나? 뭐 여러 강사분들의 EBS 분석서가 있지만 그것까지 필요한가? 싶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나온 이후로는 사실 분석서가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일부 틀린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일부 틀린 내용을 막 강조하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그럼 왜 그러냐면 틀린 내용이 있으니까 내 수업과 함께 해야 돼. 혹은 틀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내 거 사.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수료특강 사용설명서 좋아요 되게.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다 되니까 요 교재를 가지고 EBS 연계작품 고전운문을 공부해 주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6번은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 문제풀이 요소들까지 완성하면 끝난다. 근데 이 문제풀이는 사실 현대시와 거의 다를 바가 없고 현대시보다 더 쉬워요. 작품 파악이 좀 더 쉬울 거기 때문에 공부가 다 됐다면 좀 더 쉬울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문제풀이는 특별할 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읽어라. 어휘를 암기해라. 끝. 그리고 EBS 연계 바로 들어가서 열심히 실력을 올려라. 요 정도가 추천할 만한 내용이 되겠네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어휘 암기해야 되는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부터 주요 내용 들어가 볼게요. 준비했죠? 고전운문 읽는 법. 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고전운문 읽는 법에서 중요한 내용은 1번, 2번 이것도 파일로 올라갈 거예요. 3번, 5번 정도? 나머지는 그냥 참고예요. 볼게요. 1번. 마음대로 읽어라. 왜? 읽는 것처럼 써놨거든요. 근데 읽기만 읽고 의미 파악이 안 되면 망하잖아요. 의미를 파악하려고 읽는 거니까. 만약에 의미를 생각하려면 끊어 적기 혹은 오늘날의 표기로 바꿔가며 의미를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생각해줘라. 중세국어는 되게 소리대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해볼까요? 부용. 뜻풀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놨어요. 을 걷어놓고. 문법적으로 보면 이어 적기랑 소리 나는 대로 적기는 좀 달라요. 이게 이어 적기고 요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지금 문학 시간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죠. 걷어놓고 이게 더 쉬우면 요렇게 해놓고 의미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앉아서 해놓고 파악하라고요. 돌아갈 줄을 이렇게 해놓고 파악해도 얘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히읗을 앞으로 보내요. 넣었다가 이렇게 얘도 검은들 거물소냐 혹은 거치도 겉에가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겠죠. 얘도 밟히는 듯 이러면 좀 더 좋잖아요. 아래한데 왜 저렇게 읽지? 그게 바로 2번에 있습니다. 2번 아래하는 아로 쌩까고 다 읽어라. 다만 의미 파악이 너무 어렵다면 의도 고려해줘라. 여러분 아래하는 100%의 규칙성은 없어요. 지배적인 양상이 있을 뿐. 아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으로 바뀐 것도 있어요. 요 정도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첫 음절은 아로 다 바뀌었고요. 거의 다. 둘째 음절은 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울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읽기만 목적이라면 아로 대부분 읽다가 너무 이상하면 으도 고려해 주세요. 요 정도예요. 예, 어떻게 읽을래요? 마암. 괜찮아요. 마음하고 마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근데 안 떠올라서 다른 걸 고려해야 된다면 마음 정도로 읽어라. 이런 내용이죠. 얘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그 밑에 십장 홍진이 언매나 할 수 있어요? 가랬는고 가랬난고 난고에서 의미 파악되면 상관없어요. 안 되면 는고 정도로 해줘라 이거죠. 얼마나 가렸는가. 근데 여기서 또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뭐야?
십장홍진이란 말 모르면 해결 안 돼요. 이게 바로 어휘의 영역이 되는 거죠. 요 정도. 그 다음 3번. 아래아를 그렇게 막 읽었는데 읽기 전에 요거. 모음은 하나씩 천천히 끊어서 읽어라. 이건 문법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런 혼종도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중세고는 그냥 하나씩 끊어서 읽으면 그게 답이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요야. 그게 답이에요. 다만 의미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아래아를 잘 바꿔서 조립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얘랑 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타이 읽으면 이래요. 미타이 읽을 건데 의미 파악이 바로 되면 괜찮은데 안 된다. 그러면 얘를 그래픽을 좀 바꿔주세요. 얘를 없애고 R을 해서 붙여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어요? 밑에. 그럼 얘와의 유사성을 생각할 수 있나요? 조금 더? 혹은 밑의 생각할 수 있나요? 그 밑에 해묵은 바로 보고 하이묵은 읽든지 해묵은 읽든지 읽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처음에 잘 안 읽어진다면 아래아를 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해묵은이란 말 잘 모른다면 그건 현대국어 어휘의 문제가 되는 거지 중세국어의 문제는 아니게 돼요. 뭐 오래된 뭐 이 정도죠. 그 밑에 부는 바람에 요거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데 아래아를 아로 바꿔서 행여 할 수 있으면 끝나요. 얘도 매여든 매여주마 막대 잡고 제구태야 오노메라 몇 해랄 할 수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4번 별표가 빠져있죠. 잘 안 나와요. 예시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나온다면 반치음은 그냥 이응. 이 이응도 초성의 이응이라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안 나게 읽어라. 원래 얘는 약간 시옷을 느끼하게 읽으라고 문법 시간은 가르쳐줘요. 으즈 이렇게 마잘할 읽겠죠. 근데 마잘할이 의미 파악에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면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게 바꿔보라는 건데 여기에 팁 하나 더. 이상한 히읗이 있다면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문법에 나오는 건데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어요. 종성이라는 건 끝소리, 보통 받침 소리를 얘기하는데 얘는 받침 말고 그냥 끝에 히읗이 자꾸 덧 발음되는 그런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얘는 근데 발음의 말버릇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히읗을 없애고 이 세모 모양의 반치음이라는 것도 안 읽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마, 알 정도가 되죠. 알 했더니 의미 파악이 또 안 돼요. 그러면 아래아 중에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얘랑 얘를 으로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마을을 되냐고요. 말간, 가람은 강의 순 우리말인데 오늘날엔 쓰지 않는 말입니다. 가람, 시옷은 의예요. 가람의, 강의,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 말간 강의 한 굽이가 마을을 안고 흐르고 있어요. 끝. 그 정도였다고요. 예. 또 히읗 버리고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면 가을을 비슷하게 대충 해석이 되냐고요. 만리에 가을을 실어서 상례 나그네 다회오니 다회다라는 게 되다라는 거라서 상례는 언제나 항상 나그네가 된다. 가을을 쓸어서 뭐 이런 건데 이거 어와 겨 아사야 읽어서 떠올랐으면 괜찮은데 떠오를 리가 없죠. 얘를 읽지 않고 얘도 아래아를 그냥 아로 한번 읽어봐요. 아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은 나중에 어떤 말이 되냐면 아우야라는 말로 해석될 거예요. 아야가 아우야인 걸 어떻게 알죠? 그거 인정. 근데 아자야보단 낫죠. 조금이라도 다가가서 유사성으로 계속 비벼보면서 경험치 쌓는 거예요. 읽어야 경험치도 쌓겠죠. 요 정도? 그 밑에 얘는 좀 중요합니다. 문법으로는 얘랑 얘가 다르거든요. 얘는 어두잠군이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시옷계 합용명사라는 좀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다만 문학할 땐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뒤에 오는 자음으로 2배로 읽으세요. 시각적으로 2배라는 거지 소리의 2배가 아니에요. 그냥 된 소리로 읽어라. 이렇게 해요. 싸호난 혹은 싸호는 싸우는 이렇게. 얘는 어때요? 정석을 읽으면 뜨든 이게 문법이고 문학에선 그냥 뜨든 뜻은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예. 빠딘 얘는 또 따라와. 얘 어렵죠? 얘는 아까
아레아 가지고 모음 만들기랑 합쳐지면 이래요. 쌍기역이죠? 그 다음 아레아를 아로 바꿔요. 그 다음에 다라니. 깨달아니처럼 읽을 수 있으면 대박이죠. 그게 오늘날에 깨달으니와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타시로다 이어적 끼니까 또 바꿔서 한번 읽어봐요. 의미 파악이 너무 어려우면 타시로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6번 7번 별표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거예요. 의미 파악이 너무 어려우면 한번 이렇게 해봐. 6번은 국외음화와 관련된 거고요. 옛날엔 국외음화가 적용돼 있지 않았으니 국외음화 적용해서 한번 읽어봐. 얘는 옛날엔 두음법칙 같은 거 없었으니까 오늘날처럼 두음법칙 적용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유사할 거야 하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다만 이 이는 이로 딱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모음 이도 얘기하는 겁니다. 반모음 이가 뭔데요? 야, 여 같은 거 발음할 때 앞에 발음되는 그 짧은 소리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어쩌이하야 너무 어려우면 어째하야 정도로 읽으면서 이게 오늘날에 어찌하야와의 유사성이 있다. 어찌하여와의 유사성이 있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면 이득이죠. 디는잎 너무 어려우면 지는잎으로 해봐라. 그리고 디어늙은이가 너무 어려우면 저늙은이로 해봐라. 그리고 어떠함에 뎌런달이 너무 어려우면 저런들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두음법칙은 리을은 니은으로 바꾸는데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얘가 많이 나와요. 니은 플러스 이. 오늘날에 이건 다 이응으로 즉 소리가 안 나게 바뀌어서 발음되곤 하는데 여름 어려우면 여름 해봐라. 그 다음 니즌 스치 어려우면 이 스치는 때가 정도인데 이즌으로 바꿔서 해봐라. 뒤는 닙 if로 바꿔보고 niet 어려우면 yes로 바꿔보고 얘는 니띠말오 하면 이띠말오 하다가 이띠말오와의 유사성을 생각해봐라 하는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대박이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2단계 어휘 얘기했는데 얘도 파일로 올라갈 겁니다. 필수 어휘로 쭉 해놨는데 구성을 좀 제가 특이하게 했어요. 중요도 순이 아니라 앞에는 EBS 수특에 실린 그 작품들에서 어휘가 필요할 것 같은 걸 제가 거꾸로 뽑았어요.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쭉 보시고요. 뒤에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많이들 하는 그런 어휘들을 쭉 모아놨으니까 그냥 50개로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50개 챕터로 해놨으니까 그거 정도는 꼭 외워줘라. 여기에 예문까지 쭉 넣어놨으니까 꼭 이 정도는 알아줘라 하는 걸로 좀 부탁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제의식이 시조의 주제의식과 가사의 주제의식만 해놨는데 왜냐면 고전 운문에 갈래가 많아요. 고대가요도 있고요. 한시는 뭐 시대를 불문하고 있고 향가도 있고요. 고려소교 고려가요도 있고요. 경기체가도 있고요. 시조도 있고요. 가사도 있고요. 악장이란 것도 있고요. 근데 기출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조랑 가사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와요. 고려가요 진짜 가끔, 향가 거의 안 나와요. 어이없게. 이 중에서 한시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한시는 현대국어로 나와요. 왜? 한문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걸 중세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리얼 그냥 오늘날의 말로 써주기 때문에 요 한시는 별로 걱정할 게 아니다. 현대시처럼 풀면 돼요. 다만 이 시조랑 가사가 옛날 말로 나오면서 짜증나게 하는 거라 이 시조와 가사의 주제의식만 알면 되는데 시조의 주제의식은 진짜 대충 써놨죠. 요거에 맞는 뭐 할 거냐면 아까 주요 작품 공부와도 연관이 있는 건데 주제별 시조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이건 이 영상을 고3 친구들만 볼 게 아니고 만약에 고2, 고1 친구들까지 보고 있다면 주제별 시조 공부를 해서 만약에 시조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신 깡패가 돼요. 보통 내신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그 시조들 틱틱틱 던져놓고 선택지 구성해서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본 적 있죠 다. 그거기 때문에 주제별 시조 다 알면 나중에 수능도 잘해지고 내신 깡패가 된다. 주제별 시조는 어떻게 공부하지? 방법은 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인터넷에 주제별 시조 모음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두 번째, 제가 저의 버전으로 좀 더 보기 좋게, 좀 더 내용 충실하게 해서 올릴 거거든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곧 올릴 거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한다 하는 게 두 번째 방법 정도가 되겠네요. 아예 처음부터 이걸 다 해가지고 그냥 영상을 한 번에 찍을까 했는데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또 저도 다음 영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이 아마 주제별 시조 모음에 대한 자료 소개와 공부 방향 안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가사의 주제의식은 이것 대충만 써놨는데 전기랑 후기가 되게 다릅니다. 전기는 주제가 2개밖에 없고 후기는 매우 다양,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전기 가사의 이 대표 작품도 필수 작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후기 가사의 다양한 작품들은 필수 작품이라고는 안 할게요. 전기 가사 작품 중에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어차피 고전 논문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걸 하나하나 교재 삼아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정도까지 말하고, 그러면 고전 논문 잘하는 법 대충 정리됐죠?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또 똑같이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연습해봐라. 예문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요 EBS 작품이든 필수 작품이든 간에 읽기 방법을 계속 적용해보면서 해봐라. 거의 다 읽힐 거예요.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어휘를 암기해라. 필수 어휘를 암기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 하는 공부 방향. 고전 논문을 했잖아요. 그럼 그냥 어려웠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 표시하고 암기하세요. 필수 어휘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어. 이건 거의 핑계급이고, 지금 내 눈앞에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그걸 암기하는 게 공부의 첫 방향이 돼야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어휘 암기만 마무리되면 어차피 내용은 쉬울 거거든요. 그럼 요게 처음에는 필수 어휘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어휘들을 최대한 암기하겠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실제로 수능 특강에 있는 대부분의 이 고전 논문들은 한자어가 진짜 많이 나와서 그 한자어를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마 주된 공부 방향이 돼야 될 거예요. 대략적인 주제의식을 알고 필수작품 공부하는 건 앞으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이었고, EBS 연기작품은 제가 굳이 안 합니다. 왜냐면 연기작품 문학 있잖아요. 문학은 유튜브에 10분의 문학이라고 치시고요. 뭐 많이들 아는 채널이겠지만 여기에 대박이거든요, 여기 채널이. 그래서 문학은 제가 일부러 작품들을 막 안 올리는 게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굉장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혹은 혼자 수능특강 사용 설문서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지장이 없어요. 절대로 중요도 고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문제풀이도 쉬울 겁니다. 하는 얘기 정도로 영상 마무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후 영상은 아까 말했듯 주제별 시조 내용 정리, 그리고 주요 가사 작품 해설 정도가 아마 문학으로 올라갈 거고, 연기 작품에 대한 모든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10분의 문학이란 채널이 어차피 이겨요. 이 채널 구독하시고 열심히 봐주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채널도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그 어휘는 꼭 외우세요. 안녕.